무엇이든 괜찮다, 과학이든 무속이든.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다루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다루고 있죠. 예컨대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던 아르케를 찾기 위해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입자가속기를 돌리고, 근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신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뇌CT를 찍습니다. 이제 과학에서 많은 영역을 빼앗긴 철학이 할 일은 이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자 철학은 새로운 인물을 자임하며 돌파구를 찾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제 철학은 묻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진리를 찾는 데 적합한가? 간단히 말해서 과학적 지식은 믿을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과학주의적 입장입니다. 슈리크, 카르나카 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과 칼 포퍼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반과학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헨슨, 토마스 쿤, 파이어벤트가 이러한 입장이죠. 미국의 과학 철학자 노우드 러셀 헨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죠.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죠. 이 그림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보여요. 이것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토끼로 보이고, 왼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리로 보입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을 진화론의 증거라고 말하고, 창조론자들은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을 창조론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정치현상, 사회현상 모두 마찬가지죠. 헨슨은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관찰을 하는데요. 그런 후에 그 가설이 반증되면 폐기하고 입증되면 이론으로 만들죠. 그런데 헨슨은 과학자들의 실험과 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험과 관찰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영상을 1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후에 추돌사고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였던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략 시속 50km 정도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영상을 또 다른 10명에게 보여주고서는 운전자가 사망한 추돌사고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였던 것 같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시속 60km 정도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즉, 운전자가 죽었다는 정보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영상 속의 차량 속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한 겁니다. 이것을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과학자가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맞추어서 관찰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쿤은 과학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읽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250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데 그의 자연철학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유치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물, 불, 흙, 공기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요. 불과 공기의 고향은 하늘이고 물과 흙의 고향은 땅이라고 합니다. 돌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구성성분인 물과 흙의 고향이 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돌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어이없죠?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무려 2000년 동안 이상을 버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이없는 설명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었었던 걸까요? 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쿤은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이론,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패러다임을 보면
돌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다는 설명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한다는 표현은 물질이 원래 속해 있던 자리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물질을 잡아당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뉴턴이 말하는 중력이랑 무엇이 달라요? 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유치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에서 뉴턴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으로 변모해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패러다임은 어떤 이유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학자들의 정치적, 심리적,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는 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데에도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이나 패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스트리아의 과학 철학자 파울 파이어벤트의 입장을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는데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1610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잠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었나? 저 위성들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목성이네? 그러고 보니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파이어벤트에 따르면 당시에는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관찰 자료들은 거의 없었고 천동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관찰 자료는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2000년 동안 천동설을 믿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천동설이 합리적 이론이고 지동설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자신의 지동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소 전략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메디치의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메디치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당시의 학술서들은 대부분 라틴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자신의 이론을 이탈리아어로 편찬해서 대중들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동설에 대한 반발을 일종의 여론전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동설이 승리를 했죠. 파이어벤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갈릴레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과학을 어떤 합리성의 기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성이라는 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해서도 안 되고 그 이론이 탄탄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파이어벤트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과학이나 점성술이나 신화나 무속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나 다른 종류의 지식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는 인간이 사고하는 여러 형태들 중에 하나이며 진리를 찾는 데 가장 적합한 사고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과학은 세계를 파악하는 한 가지 관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셔볼 수도 있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수도 있고 끓여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섞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할 수도 있고 점성술을 연구할 수도 있으며 신화를 믿을 수도 있고 무속에 기댈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이 만학의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nything goes. 무엇이든 괜찮다. 지금까지 우리는 헨슨, 쿤, 파이어벤트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헨슨과 쿤의 주장은 과학자들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나는 헨슨과 쿤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점성술이나 신화나 무속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 파이어벤트의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성술이나 신화와 동급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과학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파이어벤트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신만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독단론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독단에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이 독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독단에 빠져 있지는 않겠죠. 중세의 수도사는 기독교가 얼마나 독단적인지 깨닫지 못했고 히틀러 청소년단이었던 유겐트는 나치가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미국인들은 만 18세만 되면 아무나 다연발 기관소총을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얼마나 미친 법인지 모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체계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파이어벤트는 과학도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만이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적 방법론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이상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벤트는 그것을 한번 의심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